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후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뉴스 1호는 이번 사태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금융시장입니다. 국내 증시는 급락 중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오후 코스피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오전에 보인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낙폭은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55분 기준 어제보다 1.4%가량 내린 2,460선 중반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순매도 중인데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1% 안팎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가량 급락한 67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내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소폭 등락 중입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도 2% 안팎 약세입니다. 업종 불문하고 흘러내리는 가운데 유틸리티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일제히 폭락 중입니다. 이밖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KB금융과 신한지주 등 금융주들도 급락 흐름입니다. 그나마 장내 매입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아연이 8%가량 급등하며 1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 속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카카오 그룹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부 건설주도 강세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관망세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가 소폭 강세입니다. 홍콩 항생과 중국 상해종합은 소폭 등락 중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오정인 기자. 네, 저는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정부 서울청사는 경찰버스가 빙 둘러싸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긴장된 모습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작금의 상황 모든 과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는데요. 한 총리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금 전 2시부터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긴급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또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환매 조건부 증권 RP 매입을 시작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외환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오르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현재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자정 직전 1,430원을 넘었고 곧바로 1,442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 종가가 1,402원 수준이었는데 40원 폭등한 셈입니다. 이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야간 거래를 1,425원에 마감했고 현재는 1,410원대에서 다소 안정을 찾았는데요. 주간 거래 마감을 앞둔 현재도 1,410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공언하는 등 대응하고는 있지만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소추와 같은 정치적 불안 확대에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오늘 환율 상단을 1,430원까지 열어둔 금융사도 있습니다. 현재 1,410원대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1,42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5천 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다행히 추가 매도세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 매도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주가 하락과 금리, 환율 상승이란 트리플 악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금융당국이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도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 상황 그리고 시장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증시 안정펀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 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병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금융시장협회 등과 향후 대응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조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와 40조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국내 증시는 계엄령 발표와 해제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슈가 빠르게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 직후 해제됐고 이 과정에서 환율, 야간 선물 시장 등 낙폭이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충격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재계도 비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상황 대비에 나섰습니다.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 논의도 줄줄이 멈추면서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환진 기자, 주요 대기업들 새벽부터 비상이었다고요? 네, 삼성과 SK, LG 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밤새 지켜보고 오전에 주요 경영진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 만큼 환율 타격과 거래처 불안감 등 각종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HD현대는 권오갑 회장이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는데요. 권 회장은 사장들에게 비상경영 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환율 등 재무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사태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 임원회의를 갖고 경제계 파장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재계의 주요 현안들 논의도 예정돼 있었는데 줄줄이 멈추게 됐다고요? 네, 기업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안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를 갖기로 했었는데요. 비상시국 대응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일단 취소됐습니다. 경쟁력 후퇴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특별법 논의도 정체 상태에 빠졌지만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노조 총파업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지칭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생산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일단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용 전 실장 이외에 수석 비서관 등 11명 모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행되면서 결국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황 기자, 계엄 사유와 배경은 뭡니까?
네, 윤 대통령 국회 행정부 탄핵과 예산안 삭감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야당의 탄핵으로 행정 업무가 어렵고 이 삭감된 예산안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해석으로는 19%라는 낮은 지지율, 최근 이 대선 여론조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자 이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극단적 수단으로서 결국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곧바로 국회의회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국민적 반발과 비판을 사게 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환율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화 부채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문턱이 높아진 대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새벽에 긴급 회의를 갖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과 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요동치는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채 규모를 키우고 보통주 자본 비율 같은 자본 적정성 지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는 위기 시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은 물론이고 기업 가치 평가와도 연결되는데요. 보통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보통주 자본 비율은 0.03%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출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위험 가중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요. 은행 입장에선 신용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까지 대출 전반의 옥죄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환 리스크가 높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대출 취급을 더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배당과 관련한 기업가치 제고, 일명 밸류업 계획에도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일정한 보통주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잉여 자본을 통해 주주 환원에 나서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치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우리금융과 농협금융, 카카오뱅크 등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SBS 미즈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기차, 지하철 탈 때 시간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각각 내일과 모레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은 내일부터죠? 네,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내일 낮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당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와 막판 교섭에 들어갔는데요. 코레일은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코레일톡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파업에 대비해 철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서울 지하철 노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부터 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3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운행도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준법 투쟁 중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열차 배차 간격은 현행 5분에서 최대 15분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측은 내일 3개 노조와 본교섭을 진행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과 함께 무인 식품 판매점이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위생 상태는 엉망인 곳들이 적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점검을 했다고요? 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6천여 곳을 조사했는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 파는 배달 음식점이었는데요. 식자재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 확인됐습니다. 라면과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도 14곳 적발됐는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도 적발됐다고요?
네, BBQ와 굽네 치킨, 멕시카나 등의 일부 가맹점들도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배달, 무인 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 안전 위반을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와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지난 여름에 터진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한 업계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피해 업체들이 속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피해 소식 전해드린 업체죠. 테이블앤조이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네, 티메프 여파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식당 예약, 모바일 식사권 판매 플랫폼 테이블앤조이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최근 테이블앤조이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관리인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자산은 7억 1천여만 원, 부채는 무려 82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또 청산 가치는 6억 4천만 원 정도인데 계속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 32억 원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수치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관리인은 정상화와 회생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수합병 절차 진행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인수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이 경우 결국 파산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유 기자, 이렇게 된 게 티메프 사태 때문이죠? 네, 호텔 외식업계에 따르면 테이블앤조이는 13년여 동안 지급일을 어기는 등의 운영 상황이 우려되던 회사가 아니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티몬과 AK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휴처와의 계약이 끊어지고 또 모바일 식사권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도 커지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관리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용산 전자상가의 한 유명 전자업체도 티메프 사태로 최종 파산하는 등 생존을 위협받는 관련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00곳을 넘겨 역대 최다를 보일 전망입니다. SBS 비즈 미선우입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몰래 그동안 떼어가던 마진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여파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찜닭 프랜차이즈 두 찜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점주들이 소송에 나섰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기영 F&B가 운영하는 두 찜의 점주 측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3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두 찜 본사와 점주들은 수수료 문제와 물류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비싼 물류비에 대해서 그리고 강제물 품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풀어달라 했는데 본사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차액 가맹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정보 공개서에 있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정대한 기자, 다른 외식업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치킨 프랜차이즈 BACC와 SPC 베스킨라빈스 점주들은 이르면 이번 주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소송에 참여하는 점주만 각각 300여 명,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 움직임에 불을 붙인 건 피자헛인데요. 한국 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지난 9월 2심 재판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나타났는데요. 암이 아니라면 기대 수명은 3년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윤화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기대 수명이 반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생명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5년으로 예측됐습니다.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수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성별에 따라 수명이 6년여 차이 났는데요. 남자아이는 80.6세, 여자아이는 86.4세까지 살 거란 전망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 긴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60세인 경우 기대 수명은 남자는 앞으로 23년, 그러니까 83세, 여자는 28년을 더 살아 88세까지 생존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국내 의료 환경이 과거보다 개선되면서 OECD 평균보다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윤아 기자, 향후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예측됐다고요? 네, 지난해 출생아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9.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심장질환이나 폐렴이 10%, 뇌혈관 질환이 7% 순이었는데요. 모두 전년보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암이 아니라면 기대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까를 따져보면 3년 좀 넘게 더 살 수 있었고, 다른 질환들이 제거됐을 땐 각각 1년 안팎으로 수명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현재 개인에게만 허용돼 있는 가상자산 계좌가 법인에게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자금 세탁 우려로 막혀 있었는데요.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비영리 법인부터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나 대학 등 비영리 법인의 실명 계좌 개설부터 논의하고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 계좌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은 지금까지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법인의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대학이나 회사 등은 법인 이름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비영리 법인 그리고 관련 사업자 계좌 개설부터 논의한 뒤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의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이미 법인 계좌가 있었다고요? 네, 국회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내 법인 계좌는 47개입니다. 정부 부처 계좌가 3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이라든가 검찰, 경찰 이런 쪽에 그 법 집행 기관 쪽에 있는 압수라든가 몰수한 그 가상 자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림자 규제를 계속 했었던 것이고요.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부터 허용되면 내년부터 대학과 지자체 등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서울시 응암 3동 일대의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응암 3동 754번지 일대의 3,000가구 규모의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 일대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1.2%에 달하고 사업체 이탈도 심해서 재개발과 함께 이 지역 대림시장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청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와 충남북 서해안은 밤부터 흐려질 수 있겠습니다. 날은 계속해 춥겠고요.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습니다. 날이 추워 장시간 히터를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 공기가 쉽게 탁해질 수 있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